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객관적인 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리가 조금 적으니까.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서기 장로님 보고하시겠습니다. 기독신문사 정관의 사업 목적은 본교단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 전파를 위해 발간되는 주간 신문입니다. 그러므로 본교단의 정체성과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독신문사는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독신문사는 효율적인 경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신문사는 존립의 위기마저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급한 문제는 경영 악화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인 손실입니다. 기독신문사가 제출한 분기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54회기부터 56회기 당기 순이익은 계속 회기마다 마이너스입니다. 감사부가 지적한 대로 56회기 총회 감사부 보고에서 확인한 총손실액은 마이너스 2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러나 구조조정 모든 것들이 진행이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해서 폐간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2쪽에서 531쪽까지입니다. 5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자고 하면은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 최종 보고. 첫 번째, 기독신문사 직원 및 지사 협의 처리사항 인원 구조 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급여 조정을 연간 상여금 450%에서 350% 조정하였습니다. 연봉을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은 10% 하향 조정,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는 7%, 5,500 이하는 5%, 이와 같이 조정하여 주임은 기존 상여금과 급여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사 광고 및 구독료 지분 조정, 구독료와 광고료를 일괄 3%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년 조정, 현재 국장 정년 만 65세를 만 61세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 개편, 2국 총무국 편집국 조직을 1본부장 3팀으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급여 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시행, 연봉 6천만 원 이상은 10%, 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독신문 지사장 협의회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독료 배분율을 본사 44%, 지사 56%, 광고 배분율 본사 76%, 지사 24%, 본사 68%, 지방지사 32%. 세 번째, 지사별 무가지를 파악하여 전체 무가지 부수를 중 30%를 줄이기로 100부 이하는 35%, 200부 이하는 30%, 300부 이하는 25%, 300부 이상은 20%, 우수지사는 무가지 10%를 추가 줄여주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5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견입니다.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위원회는 106회 총회에서 결의에 따라 기독신문사를 폐간 및 처리할 것을 수임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18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쳐 기독신문 본사와 지사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 후 모두가 상생하는 범위에서 기독신문의 출혈을 막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더 이상 회상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모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회 총회에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운영 부실에 있다고 봅니다. 기독신문사 유지재단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도 못할 뿐더러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에 폐간 사유를 읽어주십시오. 폐간 사유를 읽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까요? 예, 예, 요약된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세 번째 폐간 사유 재정 원장 열람 거부, 두 번째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거부, 사업자 등록증 발급 거부, 백의회에서 총회 결의가 되어져서 사업자를 발급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거부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호 변경 발행 거부, 다섯 번째 기독신문 이사회에서 조정안을 전면 거부함으로 따라 결론적으로 기독신문사는 106회 총회의 결의대로 폐간을 하고 새로운 신문사를 설립하는 것이 정상화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어서 본위원회에서는 폐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보고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발언. 예. 발언은 우리 두 분씩만 하겠습니다. 폐간에 관한 보고와 잠깐요. 두 분씩 폐간 반대와 정상화에 관한 보고, 폐간에 관한 보고 두 분씩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북로의 목사총대 윤두태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독신문사 이사 감사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조정위원회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많은 고민과 실체적인 18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 수고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구조적 문제에서 마지막 결론은 폐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문사를 발간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는가 저는 이해를 하지만 폐간에 따르는 그 후속 조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폐간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들, 그들의 임금과 더불어서 퇴직금 정산, 지금 말씀한 대로 22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독신문사가 폐간했을 경우에 그것을 송두리째 다 20억 플러스 알파의 많은 직원들의 퇴직금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폐간하여 아예 없어진 건 아니라 새로운 신문사를 다시금 만들겠다는 이 발상은 이것이 굉장한 문제를 다시 야기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심의해서 구조조정하고 우리 총회 감사부와 자체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지금 거의 절망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지금 많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고 이 22억의 부채 내용에서는 실제적인 부채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하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기독신문사가 지금까지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또 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폐간에 대한 문제는 접으시고 다른 새로운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본총대는 제안을 합니다. 네, 잠깐요. 잠깐 계십시오. 예, 폐간에 대한 반대 보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기독신문위원회에서 폐간에 관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분 발언 한 분만 하겠습니다. 예. 위원이 발언하면 재책 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분 여기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어느 쪽입니까? 예, 무슨 쪽입니까? 네, 지금 제가 찬성 발언인데요. 뭐가 찬성입니까? 아니 폐간의 찬성이 아니라 반대 쪽인데. 그럼 조금 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구조 조정인데. 박 목사님 한 분씩. 지금은 아니 발언은 나중이라니까. 예, 아니 다음에 제가 발언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다음입니다. 자, 예, 옐로우 카드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예, 이 지금 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한 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안에는 재척 사유가 되는 거 하지 마시고 나머지 한 분 발언해 주시고, 없으면은 예, 어디입니까? 예, 예, 이사회 전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황해노의 기독신문 이사회 서기 함성희 목사입니다.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 보고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8월 4일 기독신문 전체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보고서 530페이지에 보면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는 제106회 총회 결의에 따라 기독신문사를 폐간 및 처리할 것을 수임받았다. 최종 의견 즉 결론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감사부가 보고할 때도 구조조정위원회를 허락했지 구조조정 폐간 처리를 허락한 적이 없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가 생긴 근거는 기독신문의 빚이 23억 원이 있다는 당시 총무부 임종길 부장의 보고에 따라 직원들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껴 조직한 것인데, 본래 구조조정의 취지와는 별개로 직제를 개편하라, 현 2국 편집국 총무국이 있는데 1본부장 3팀으로 하라, 이것은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 23억이 있으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더 늘리라고 하니 본부장 한 명과 미디어 팀장 한 명의 간부를 추가한다면 이들의 연봉은 최소 1억 이상은 될 것인데 구조조정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위원회는 조직, 결의, 절차에 심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정당한 결의에 따른 구조조정안 혹은 보고서라고 할 수 없기에 우리 기독신문 전체 이사회에서는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보고서 531페이지 청원서에 기독신문사 폐간 청원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신문 이사의 임원의 결의사항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구조조정위원회는 폐간 이유를 기독신문의 총체적인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신문은 지난 105회 106회기 2년 동안 석찬영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상현 사장 대행 체제로 온 직원이 자발적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23억 부채 중 2022년 지난 7월 31일 현재 총무국장 임종길 국장의 보고하면 12억을 갚고 11억이 남았답니다. 그동안 총회 당시 105회 총회 당시 직원은 22명이었으나 지금은 16명으로 줄었고, 특별히 고액 연봉자 6명, 국장과 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2차례에 걸쳐 20% 삭감했습니다. 이사장 사장 대행의 열정으로 매출의 급증과 광고비 증대, 긴축재정, 직원들의 시간에 수당 반납, 출장 여비, 취재비 반납, 아울러 지금 지사 광고비 중 현재 못 받은 미수금이 1억 7천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수금된다면 23억 빚중 가운데 9억 3천 정도 남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는 기독신문사를 폐간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로운 기독신문사의 창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신문사에는 이사장을 위시해서 14명의 이사 임원들이 있고 16명의 실행위원이 있고 27명의 논설위원이 있고 각 노회당 한 명으로 구성된 30만 원, 70만 원씩 회비를 낸 156명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 사장은 2천만 원씩 내고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신문 이사회에서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기독신문 이사가 156명인데 그들과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특별위원 선정 혹은 폐간, 이것은 각 노회가 파송한 기독신문 이사들을 무시하는 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 조정안 내지 지시명령서는 월권 및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구조조정 폐간에 가는 것은 이사회 권한입니다. 이사회에 보내서 이사회가 심사숙고하여 다음 회기 총회 보고하는 게 옳은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번 더 발언하십시오. 예.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박희준 목사입니다. 네, 106회 총회 헌의하는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를 5인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되 헌의하는 폐간의 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헌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5인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되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여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조정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구조조정위원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소통을 안 했다고 하시지만 이사회와 여러 차례 소통하고 이사장님, 그 다음에 임원들, 사장님, 기독신문 사장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관 개정이었습니다. 정관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년 수정과 직제 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사회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마지막 정관 개정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속 미루다가 급속하게 이사회를 갑자기 소집하여 구조조정위원회 모든 구조조정안을 다 거부했습니다. 이사회가 우리 구조조정위원회가 소통을 안 했다는데 저희는 믿고 기다렸더니 이사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불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사회와 소통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기독신문사와 이사회가 기독신문사를 정말 살리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은 존립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사회 서기 되시는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현재 인쇄비 미납금 6,400, 제가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했던 당시입니다. 미납금 6,466만 4천 원, 임차료 미납금 2억 6,299만 5천 원, 차입금, 총회 유지재단 차입금 1억 9,100만 원, 단기 차입금 1억 3,300만 원, 지사 보증금 17개 지사에서 1억 8천만 원 보증금 받은 것 모두 다 경상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사 보증금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독신문사를 폐간하려고 한 게 아니고 18번을 모이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노동법상 직원들을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가는 분들 해서 이제 17명이 남아있고 올 11월 달에 한 분이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 조정은 감사부가 이미 했던 조정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한 겁니다. 직원들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희생했습니다. 지사장님들도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지대료를 여러 번을 깎아주는 것을 지사장님들도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서약을 했습니다. 다 합의를 했습니다. 다 끝나는 마당에서 왜 그랬는지를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본부장 제도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총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장 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기독신문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조조정위원회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사회도 처음에는 같이 뜻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폐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나 방향에 대해서 일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판단해서 이사에서 아마 그것을 거부하고 오늘 발언하신 줄 압니다. 의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 보고를 받고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모두가 동의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진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폐간은 많은 법적 문제가 따릅니다. 그 폐간은 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조정은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를 임원에 한번 맡겨주시고 구조조정위원회는 이번 회기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어떨까요? 예, 동의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임원회로 맡겨 주십시오. 예. 예. 의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모든 문제를 임원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가하면 네 하시고요. 아니하면 아니하십시오. 예. 예,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윤도태 위원님에게는 다음에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구조조정위원회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아까 같이 나와 인사하십시오. 발언 네, 나눴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